한국 사회가 워낙 치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되게 지치잖아요. 일하다가 지치고 또 집에 가서 또 막 잔소리 듣고 막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일본 여성들은, 남성도 약간 그렇지만 별로 안 싸워요. 좀 온화하고 싫은 일이 있어도 조금 참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힐링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리카와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아사히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9년 정도 활동하고 주로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고 2017년부터 한국에 와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극기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목 그대로 일본에 대한 책이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굳이 일본 남성과 결혼해야 되나 보다는 굳이 결혼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마 한국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마도 옛날 같으면 외국 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러면 반대했을 텐데 요즘은 아예 결혼 안 하는 것보다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 일본에서 한류 붐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몇 년 됐는데 한국 드라마나 영화, K-pop 같은 게 일본에 많이 들어왔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되게 친근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외국이지만 제일 가까운 외국,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일본은 결혼 적령기가 언제인가요? 일본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긴 한데 옛날 같으면 여성 20대 결혼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82년생인데 30대 들어서 막 갑자기 결혼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20대 결혼해야 된다는 게 한 10년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해도 늦게 하는 사람도 많고 한국보다는 조금 빨리 결혼하는 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군대가 있어서 남성이 조금 일본보다 늦게 결혼하게 되는 것 때문에 여성도 조금 늦는 편인 것 같아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거든요. 여행으로 오기도 하지만 요즘은 진짜 유학 오는 사람도 많고 일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한국에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많아서 한국 남성이랑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게 되는 동기 자체가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화라는 게 대부분은 K-팝이고 좀 외모적으로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에 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 남성들이 좀 일본 남성보다는 많이 챙겨주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일본 여성들한테는 좀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 한국 콘텐츠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좀 많아지면서 연애나 결혼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여성이 많이 챙겨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결혼도 연애도 그렇고 워낙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남성들이 되게 자상하다 보니 환상 같은 게 생겼을 수도 있고, 사귄 지 얼마 며칠 막 100일이라던가 막 그런 것도 일본에서 없는 문화다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작가님께서 기억하시는 한국 남자 드라마나 영화 속 캐릭터 중에 이상형으로 많이 꼽혔다 하시는 캐릭터나 배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원조는 일본에서 한류 붐이 시작했을 때는 겨울연가 연사마 붐이었거든요. 배현주 배우님이 연기했던 자상한 남성 같은 게 50대 이상 여성들이 열천적으로 좋아하고, 2020년에 사랑의 불시착 이라는 드라마 히트 쳤는데 그때는 50대 이상 여성보다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좋아했었고, 현빈이 연기했던 그 남성이 군인이다 보니까 좀 잘 싸우고 막 그런 남성적인 것도 있지만 밥도 챙겨주고 막 되게 자상한 캐릭터였거든요. 손혜진 배우님 그 여자 주인공한테 되게 잘해주는 모습이 되게 일본 여성들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이게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거는 레이디 퍼스트, 그 여성을 좀 우선적으로 대우해주는 느낌이 일본에서는 별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좀 많이 그걸 느끼거든요. 여행 오는 친구들도 제 아는 오빠들이랑 같이 만나면 엄청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식당 들어가는데 문을 잡아준다. 그게 아마 한국 여성 같으면 그냥 당연하게 아무 느낌 없이 들어갈 텐데 일본 여성들은 별로 그렇게 해주는 일본 남성이 없다 보니 되게 잘해준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배려를 많이 느끼고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거나 추워 보이면 자기 옷을 벗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주면 되게
반하죠. 자기를 좋아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밥 먹을 때도 일본은 되게 더치페이를 하거든요. 대부분 한국 남성이랑 사귀면 밥도 사주는 경우도 많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미디어에서 볼 때는 일본 뭐 멜로 영화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굉장히 자상하고 다정해 보였거든요. 그게 실제의 연애의 모습과는 좀 다를까요? 한국 드라마도 그러겠지만 일본 드라마도 그러겠죠.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여야 되니까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또 자상하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남성이나 일본 여성 국제 결혼이 늘어난 거에 대한 책을 봤거든요. 추천사를 쓰게 돼서 미리 보게 됐는데 그 책에는 실제로 한일 커플, 한국 남성이랑 일본 여성 커플 인터뷰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국 남성들이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 일본 여성들이 좀 힐링 같은 위로해주는 존재 라고 느끼는 남성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뭐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가 워낙 치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되게 지치잖아요. 일하다가 지치고 또 집에 가서 또 막 잔소리 듣고 막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일본 여성들은 남성도 약간 그렇지만 별로 안 싸워요. 좀 온화하고 싫은 일이 있어도 조금 참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힐링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가끔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 여자 친구들이 되게 만나면 되게 배려심 있고 같이 있으면 힐링 받는 거는 저도 느끼거든요. 이렇게 힐링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배려해주신다고 하는 게 되게 사소한 말투나 행동에서 또 드러나는 부분일까요? 네, 맞아요. 뭔가 제가 지금 필요할 만한 선물을 해준다던가 힘든 일 막 그런 것도 잘 들어주고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해지는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많이 들어보셨을 질문인데요. 일본 여성들이 배려심이 많은 거에 넘어 좀 순종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뭐 남편이 퇴근하면 무릎 꿇고 마중을 나오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일까요? 사실은 한국에서 그 질문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이미지가 없지는 않은데 근데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면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진짜 아주 옛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약간 순종적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좀 약간 남성보다 한 발 뒤를 따라간다? 그런 미덕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꽤 많아요. 남성들이 그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은 뒤에 좀 따라가는 느낌? 그런 걸 여성 스스로가 의식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여자력이라는 거거든요. 여자력이라는 게 한국 분들이 되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저도 한국에 올 때까지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성들이 스스로 여성스럽게 외모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챙겨주고 막 그런 것들을 여자력이라고 하는데 여성들이 추구하는 면이 있어서 한국에서 보면 순종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여자력에 대해서 대표적인 여자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배려심 같은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한 거를 챙겨주고 말을 안 해도 알아주고 좀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 남성을 뒤에서 좀 뒷바라지 해주는 느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건데 일본 직원이 어디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매트 같은 거를 받아주려고 막 하다가 한국 남성 상사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막 이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일본에서 계속 비서 일을 하면서 그걸 맨날 해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알았다. 회사에서 회식하잖아요. 네. 일본도 나베라고 덜어주고 막 그런 거를 여성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사들이 많았어요. 그걸 잘 못하면 여자력이 낮다라고 이렇게 저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도 괜찮아졌겠지만 제가 2008년 입사인데 2010년대까지는 확실히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여성스럽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기댈 수 있는 비서 같은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그걸 지금도 느껴요. 일본 친척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맥주잔이 비어 있었다가 남편이 제 거를 따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여러 명이 너는 가만히 있고 남편한테 따르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누가 따라줘도 그게 남성이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본은 진짜 아직도 그렇게 하구나.
반대로 일본 친구들, 그러니까 여성 친구들이 한국에서 결혼하면 보통은 남성이 있는 나라로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남성이랑 결혼하면 한국에 살게 되는데 그녀들이 당황하는 거는 면접 때 일본에 없는 문화이기도 하고 일본은 연말 연초는 시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도 하는데 약간 저는 손님 같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접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고 식사도 막 챙겨주시고 손님처럼 있는데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외국 사람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심리적으로 더 많이 부담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일본 친구들은 면접을 무서워해요. 면접이 다가오면 우울하고 끝나면 막 누워있고 그런 거 보면 이 부분은 좀 일본이랑 많이 다르겠구나 싶어요. 또 연락하는 문화도 많이 다르다고 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뭐 연애할 때부터 그렇긴 한데 저도 한국 남성이랑 사귄 적은 있거든요. 거의 매일 만나기도 하고 연락은 진짜 자주 하잖아요. 수시로 뭐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일본 남자친구랑 사귀었을 때는 뭐 지금도 남편이랑 그런 편이지만 거의 연락을 안 해요. 그냥 물어볼 거 있거나 다음에 만날 때 어디서 만나냐 막 그런 필요한 것만 연락하고 한 일주일 정도 연락 안 하고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하루만 연락 안 해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이나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좀 보편적인가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훨씬 독립적이네요. 맞아요. 독립적이에요. 연인 사이라서 그렇다기보다 부모 자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되게 독립적이에요. 한국에 비하면. 또 최근에 일본 여성분들이 연애나 결혼을 선택할 때 이전보다 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과거랑 비교하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클지도 궁금한데요. 일본 여성들은 통계 같은 거 보면 결혼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치관, 배려심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즘은 경제적 안정감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부자여야 된다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을 정도? 같이 살아가는데 불안하면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한국 남성이랑 많이 결혼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양극화 현상이 있어서 안정적인 일을 하는 남성들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정규직 남성이 비정규직 남성보다 결혼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비정규직 남성들이 결혼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일본 여성들도 어느 정도 정규직이고 막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남성 원하는데 그런 남성이 옛날보다 적어진 거죠. 나라가 약간 가난해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또 경제 발전해서 한국 남성들이 일본 남성보다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일본에서 여성들이 만나면 안 되는 3대 직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밴드맨, 호스트, 미용사.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혼사는 약간 모르겠어요. 밴드 같은 거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해요. 되게 불안정하고 막 꿈만 쫓고 막 그런 느낌이 있죠. 또 아까도 시댁 얘기였지만 결혼 후에 일본 여성들이 유독 시댁에 잘한다라는 평가가 한국에는 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한국에서 며느리가 더 시댁에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일본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시댁에 잘할 일이 없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없고 뭐 간섭도 안 하고 기대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이거는 한국이 훨씬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유교 문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잖아요. 한국은 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존중하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사이가 잘하지 않은데 되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절 이럴 때 막 며칠씩 묵고 가는 게 사위나 며느리들이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 건가요? 일본 내에서는? 보통 일본은 연말 연초에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고 뭐 해외여행 가는 경우도 있고 한국처럼 그렇게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듣는 거는 연애할 때 한국 남성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감동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고 결혼했다가 결혼하면 자꾸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좀 듣는 것 같아요. 일본은 제 생각에 좀 반대인 것 같거든요. 일본은 뭐 연애할 때도 그렇게 애정 표현 안 하지만 결혼해서도 똑같아서 연애했을 때 기대했던 거랑 결혼 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한국은 약간 결혼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연애할 때는 잘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듣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사랑해, 아이시테루라는 음. 말을 실제로는 안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아이시테르라는 말이 일본어지만 일본 사람이 안 쓰는 일본어였거든요. 저도 번역할 때 사실 사랑해를 아이시테르라고 번역 안 할 때가 많아요. 스키데스 정도, 좋아한다 정도? 아이시테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부모님이랑 통화하다가 엄마 사랑해 하고 끊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전화하면서 아이시테르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사랑해요와 아이시테르는 전혀 같은 건 아니에요. 한국 남성분들이 직접적으로 연애할 때 막 사랑해 이런 표현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사랑해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애정 표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이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는데,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결혼할 때 남성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집을 마련해야 된다던가 남성이 좀 더 결혼하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일본은 서로 좋아하는데 있는 만큼만 준비하면 되지,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월세로 시작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고 집이 있어야 한다, 막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일본 여성 결혼할 때 남성이 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서 한국 남성들한테는 좀 못 느끼는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본 여성분들도 결혼 후에 사회생 활동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위기인가요? 대부분 그렇죠. 옛날에는 결혼하면 그만두는 게 좀 많았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아이 낳을 때는 뭐 쉬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계속 일하는 거는 보통인 것 같아요. 남성 쪽도 그걸 원하고. 한국 여성하고 일본 남성이 결혼하면 이혼율이 높대요. 근데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결혼하면 이혼율이 낮다라고 하는데, 이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시댁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외롭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본 여성이 외롭지 않게 하는 사회인 것 같고, 일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일본에서 지내잖아요. 되게 외롭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잘 챙겨주지도 않고 또 주변에서도 거의 친구도 없고 외롭게 지내다가 이혼해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주변 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나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 여성분들은 원래 결혼을 하면 남편이랑 아내가 같은 성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분과 결혼하게 되면은 기존의 성을 계속 쓰시니까 뭐 그런 점에서 일체감 같은 걸 못 느끼시거나 좀 서운해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저는 그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게 그 일체감 느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남편이랑 결혼할 때 아내 쪽 성을 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궁금해요. 아내가 이제 내 성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좀 있을까요? 보통은 남성 자기 성을 지키고 싶어 하죠. 95%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이 바뀌는 걸 싫어도 남편한테 바꾸라고 하기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거죠. 같은 성을 쓰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성은 자기 성을 지킬 수 있다면 지키고 싶을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시댁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낯설거든요. 일본 여성들한테 시댁과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막 그런 걸 별로 주변에서 보지도 못했고, 남편 쪽에서 일본은 좀 다른 문화다라는 걸 알고 부모님한테 일본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그런 차이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여성들이 또 표현을 말 못하거든요. 싫어도 힘들어도 말을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조금 배려를 해주면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국 남성이랑 일본 여성 그 반대도 괜찮고, 만나서 뭐 자연스럽게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그걸 분석하다 보면 그 나라의 문제점들이 보이잖아요. 한국의 뭐 치열한 사회라던가 일본의 남성들의 문제라던가.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와, 일본 남성이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남성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좀 발견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습니다.
일본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 여성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돼요. 지하도 괜찮고요. 옥탑방도 괜찮아요. 우리의 공간만 있으면 돼요. 한국 여성분들은요, 기본적인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연봉 1억 이상, 본인의 자가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성분들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여성분과 결혼을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산 순간 내 자산의 반을 빼앗기니 안 하죠. 그들이 선택한 거는 그래서 일본 시장. 안녕하세요. 저는 지노블의 부대표 그리고 유튜브 채널 척 언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권민정 부대표라고 합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커플 비율이 10년 새 가장 높은 40%로 좀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이런 국제 커플이 늘어난 걸 좀 체감을 하시나요? 현재까지 저희 회사로 일본 여성분을 찾는 문의 전화는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본 영상을 찍잖아요. 거의 한 3일 정도는 회사가 마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일본 여성에 대한 이 관심도는요, 본인들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들 그리고 어머님들조차도 문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이전보다는 좀 그런 국제 커플에게 열린 마음이신가 봐요. 국제 커플의 열린 마음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요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여성분들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어머님들이 한국 여성분들을 피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남성들은 왜 점점 일본 여성을 선호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일본 여성분들이 예뻐서, 아니면 일본 여성분들이 리액션이 좋아서, 아니면은 우리 아이에게 뭐 두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아니면 그냥 일본 문화가 좋아서, 일본의 영상을 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환상 때문에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정말 큰 오산이고요. 요즘에 한국 남성분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좀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조금,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겁니다. 이거 외에 한국 남성분들이 원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찾을 수 없는 부분을 일본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니까. 성평등을 원하던 그렇게 울부짖었던 대한민국에서는요. 여자와 남자의 구분조차도 없어졌어요.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생기는 거는요. 결혼시장. 어머 어떻게 여잔데 집을 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시장. 그리고 또 하나. 군대는 남자가 갔다 와야지. 힘 세잖아. 그 외에는 남녀 평등이 이꼬로 남자와 여자가 같아졌다.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동급으로 A급 이상의 남자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조건의 사람이면 일본 여자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짙어진 것도 있을까요? 일본 여성이기 때문에 일본 여성을 좋아해요가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성향 자체가 궁합이 한국이랑 일본이랑 조금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여성분들은요. 여자로서의 성 역할이 되게 확실해요. 자, 여자의 할 일과 남자의 할 일이 있어요. 그 예전에 한 10년 전, 한 20년 전만 했었어도 남자의 역할은 뭐였었어요? 가장으로서 내가 돈을 벌어오고 우리 가족을 지키면서 내가 아빠로서의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고요. 엄마의 할 일이 있었어요. 자식을 낳고 키우고 살림을 하고 남편이 가지고 오는 그 돈으로 내가 알뜰살뜰 살림해 나가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가정은요.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무너졌어요. 지금은 혈연? 그 의미도 없어졌어요. 이혼이 이렇게 너무 쉽잖아요. 다 이혼하잖아요. 나 낳아준 엄마가요. 나 버리고 도망갔고요. 내 아빠가요. 저를 막 모른 척 해요. 너는 너 살길 살아라. 이러다 보니 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이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 욕구, 내가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을 만한 공간, 집이라는 공간 플러스 가족을 찾아요. 근데 그 편안함을 받았으면 하는 나는 그래도 남자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욕구, 성적인 욕구도 그렇고 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그거를 내
배우자 혹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풀었으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대한민국 여자들한테.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편안하게 쉬고 싶고 이 사람으로부터 그래도 인정까지는 아니지만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한국 여성분들의 욕구를 한국 남성분들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한국 여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라. 일본 여자는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관한 생각, 일본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 자, 결혼은 언제 하나요?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한국 여성분들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해. 단 1억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고 나와 비슷한 학력은 돼야 될 것 같고 혹은 남자니까 나보다 좀 더 높은 학력을 가져야 되고 키는 무조건 나보다 커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나오고요. 일본 여성분들은 뭐가 있냐면 그냥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는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결혼을 해. 돈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해. 나랑 같이 뭔가 윈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같이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다면 결혼을 해.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일본 여성분들과 한국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일본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일본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 여성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우리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돼요. 지하도 괜찮고요. 옥탑방도 괜찮아요. 우리의 공간만 있으면 돼요. 한국 여성분들은요, 기본적인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연봉 1억 이상, 본인의 자가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전세라도 돼야 될 것 같다.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부모님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성분들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결혼이라는 이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내가 남자라면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겠어요? 우리가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태어나서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요즘에 젊은 분들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젊은 친구들 보면은요, 마음이 짠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쉴 새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속에서 그들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는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내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집이라는 공간이 몇백만 원짜리 소파 있고 TV 뭐 몇 인치 있고 이런 게 집이 아닌 거잖아요. 강남의 집이 아닌 거고 내 집에는 우리 와이프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따뜻한 집을 보통들은 생각을 하지 그게 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집을 생각하고 있는 집, 가정, 결혼을 꿈꾸고 있는 남성분들은요. 결혼이라는 이 문화 자체부터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해왔던 한국인들의 그 연애가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한국 여성분들은요. 일단은 만나잖아요. 100일은 무조건 해야 돼요. 생일 꼭 챙겨줘야 돼요. 화이트데이 꼭 챙겨줘야 돼요. 두쪽구 유행하잖아요. 줄 서서 기다려서 사가지고 꼭 여자친구한테 줘야 돼요. 데이트할 때요. 오빠 어디가? 글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오빠는 나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아? 모든 말의 의미를 부여를 조금 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 사주고 나한테 먹을 거 많이 사주고 좋은데 많이 데려가지고 이런 사람일수록 여성분들은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랑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좋은 것들만을 보고 있어. 그거를 해야지만 이거를 나를 만족해주는 사람이어야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물질적 사랑에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는 물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여성분이랑 번번이 좀 잘 안 되다가 일본 여자분을 매칭했더니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성우까지 간 커플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냥 한국 남성분들이 원하는 거는요. 딴 거 다 아니에요. 나를 조금만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조금만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딱 이거 하나예요. 결혼정보 회사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학력 좋은 분들, 집안 좋은 분들,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들, 예쁜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들 중에서 누가 결혼을 더 잘할까?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할까요? 아니면 직업이 되게 좋은 분들이 할까요? 집안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 할까요? 엄청 예쁜 분들이 할까요? 어떤 분들이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결혼 시장은요, 물론 조건적인 부분을 본다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미 상담할 때부터 우리는 느껴요. 좋은 사람 만나겠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플러스 본인이 많은 거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태도가 저한테 보여지는 태도가 이성에게 보여주는 태도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돈을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는 고용인, 이 사람들은 저에게 돈을 주고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식당 가면 식당 아주머니한테 막대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보다 아래거든. 내가 돈 주면서 이제 여기 사 먹는 곳이. 그런데 하지만 내가 돈을 주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 색깔 너무 훌륭한 사람들. 역시나 그런 사람들은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격 좋은 사람들이 역시나 여기서 결혼시장에서 결혼을 정말 빨리 해요. 몇 명 못 만나요. 진짜 금방 끝나요. 왜냐하면 바로 알아차리거든. 거기에 어리고 예쁘면은 더욱더 좋겠죠. 여성분들은 직업도 조금만 좋다면 더욱더 좋겠고. 이제 이거는 이제 누구나 생각하는 이제 욕심 같은 거고. 결혼 시장이라도 조건을 아무리 본다라고 하는 이런 결혼 시장에서조차도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이 쓰레기면은요 어떤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물론 예쁘고 조건 좋으면은 만나면 잘 되겠죠. 만나면 수없이 만나겠죠.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40명, 50명, 60명 마구 만나겠죠. 근데 결혼은 안 돼요. 정말 비싼 돈 주고 비싼 데이트하는 거예요. 비싼 미팅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났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두 분의 몫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첫 만남부터 일본 분들이 좀 한국 여성보다는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점도 좀 있겠네요. 한국 여성분들이랑 일본 여성분들이랑 제가 뭐 그 나라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각 나라마다의 약간 특성이 있어요. 그 나라마다의 분명히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문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너 거잖아.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가. 자, 그러면은 일본 여성분들은 어떤 느낌이 조금 있나요? 하이. 뭔가 공손한 이런 느낌이 있죠. 한국 여성분들의 문화. 야, 너도 주장을 펼치라고 엄마들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의 주장이 있으면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해. 그래서 여성분들이 모여있는 동덕여대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주장을 펼쳤어요. 김을 때려 부시고 외화대를 왜 없앱니까? 그 난리를 쳤어요. 이런 문화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똑똑한 거 좋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굽힐 때는 굽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상대방의 말에 조금 경청을 해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자로서의 성 역할이 너무나 분리가 되어 있어요. 남자는 남자스러워, 여자는 여자스러워.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속이 되게 알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갖춰야 되는 예의들은 행동들, 말, 태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예의에 어긋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줍니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를 과연 몇 번이나 하고 살까요? 친구 말고, 동료 직장 말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오늘 저에게 저녁 밥상을 차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있나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는 어떡하겠어요? 더 안 하죠. 근데 이게 늘 습관화가 되어 있는 여성분들에게 한국 남성분들이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 여성분들도 한국 여성분들처럼 요즘에 좀 많이 당당해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갈등은 없는 건지, 반대로 한국 여자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거 해줘서 되게 고마워, 네가 그랬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어느 누가 봐도 기뻐요.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행동이 예쁜 거고 그 말투가 예쁜 거고 그 표정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남성분들이 완벽한 10의 여자를 찾을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한 10의 여자. 10의 여자는요. 이미 어릴 적부터 모든 거를 최고로 다 대접을 받아왔어요. 누구에게? 젊었을 때부터 젊은 남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 조건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7의 여자는 아니에요. 10의 남자가 왔을 때 7의 여자는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뭔가 완벽하게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나는 다이아몬드고 나는 진주야, 반짝반짝, 야, 나 좀 더 좀 하면 광 좀 내줘봐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이 감사할 줄도 아는 거고 그냥 조금은 부족은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뭔가 더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인기가 있는 7의 여자. 완벽한 여자를 찾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도 남자들이 특히 부담스러워하는 뭐 일본 여자와 좀 차이가 나는 한국 여자들의 행동이나 말 이런 말 하면은 이거는 첫 만남부터 이거 100%안 된다. 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외모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보면은 예쁜 언니들이 별로 없어요. 대학교 때 졸업사진을 보면은 그들이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외모, 치장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여성분들이 아마 전 세계 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예쁜 여성분들도 많고, 그죠? 성형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피부과 가면은요, 저 피부과 예약하려면은 기본 2달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만큼 잘한다 소문나면 여성분들이 막 가요. 우리나라의 치킨집만큼이나 매장 수가 많은 게 화장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곳이 성형외과. 그만큼 미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 쌍꺼풀이나 코 같은 수술은 시술로다가 요즘에는 변화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많이 외모지상주의죠. 보여주는 거에 되게 중요시하고 이 좁은 나라에서 매일 다닥다닥다닥 붙어있고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남에게 자꾸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남에게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여성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나오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지 않아요. 나도 외국에 가면은 뭐가 좋아요?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안 써서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혼자 보고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혼자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고 얘보다 더 이뻐 보이고 싶어 하는 거고 얘보다 조금 더 잘 나가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얘보다 더 잘 나가려면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아야 되는 거고 돈이 내가 못 버니까 누구한테 얻으려고 그래? 남자한테 얻으려고 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터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지쳐있는 한국에 있는 남성분들이 야, 저 예쁘면 뭐하니? 다 성형인데. 야, 저렇게 꾸미면 뭐하니? 저거 다 내 돈 들어갈 텐데. 뭐 한국 여자들이 왜 다 샤넬백이야? 샤넬백이 얼마야? 1,000만 원, 2,000만 원이야? 야, 쟤네들은 월급이 도대체 얼만데? 5달, 6달치 월급을 갖다가 저 백 하나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거야? 한국 남성분들이 너무 질려. 아끼고 저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경쟁에서 여자들은 살아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대 앞에 가보세요. 옷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자들이 가장 많은 과에 가보세요. 거기에 아마 최고 멋진 애들이 많이 있을걸요? 그만큼 여자들은 여자들의 경쟁 세계에서 본인들이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남성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나 찾을 것 같죠? 아니요. 이런 경쟁 속에서 남성분들은요 점점 스쳐가고 그러면 야, 이 시장은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여성분들이 뭐 다 착해서 일본 여성분들이 다 예뻐서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한국 여자보다 다 뛰어나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편안함을 가지고 있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거든요. 유난히 한국 여성분들 비교를 좀 많이 한다. 야, 내 친구 남편은 이직을 대기업으로 했다던데 이번에 승진을 했다던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데 실제인가요? 제 회원 중에서 어떤 분은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안 올리고 바로 청첩장 들고 그냥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결혼식장에서 불쾌해서 나와버렸어요. 뭐 그 정도면 바람 상대가 나오나? 아니요. 저 집이 돈이 많대. 예식장 가면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난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집이 세상에 그랬대잖아. 제가 예전에 이랬는데 들어버렸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랬죠. 아유 잘 오셨어요. 만약에 그 결혼식을 끝내고 왔으면은 사실은 그때는 이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왔잖아요. 아유 천만다행이다. 진짜 그 정도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 일이 아닌 거라도 남의 일에도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글쎄 남의 말을 해줘서 이 집이 잘 된 건지 다행인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다 붙어있고 걱정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어머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야 너 요즘에 피부가 왜 이래? 너 관리 안 해?
이게 걱정인 거예요? 아니면은 지적과 비난이죠. 그쵸? 근데 한국 문화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야, 너 어떡해? 살쪘어. 너 왜 그래, 요즘에? 야, 너 요즘 피부 관리 안 하니? 그 비교 문화가 우리나라가 이것도 좀 심각하죠. 이렇게 누구를 봐도 편하게, 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내 생각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찌고 싶어서 쪘어요. 피부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졌어요.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니고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 어쩌려고 결혼을 안 하니? 본인이 해줄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에 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꽌시 있잖아요. 그냥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그럼 못 사는 나라다.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직은 잘 사는 나라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누가 했으니까 나도 좀 따라가야지.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뭔가를 만족하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결혼정보회사에서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본인이 굉장히 잘 살았던 여성분이 있어요. 그 여성분이 본인의 지금 삶을 늘 비관을 해. 예전에는 정말 잘 살았었거든. 뭐든지 사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살 수가 있었어. 내가 갖고 싶은 건 언제나 가져. 그러다가 이제 아빠의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야? 아, 그럼 나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지금 내가 못하는 것들을 결혼하고 난다면 나는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못하죠. 본인의 생각을. 그냥 괜찮은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약간 이렇게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좋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요. 네, 저는요, 한 12살 이도 상관없고요. 그냥 아빠같이 편하고, 저는요, 재혼남도 괜찮아요. 저는요, 아이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남자 입장에서요. 뭐라고? 처녀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이렇게 어린데? 응? 외모가 나쁘지 않는데? 학력도 괜찮아. 아, 그래? 돈이야. 내가 있으니까 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일단 결혼 전부터 이 친구가 약간 조짐은 분명히 보였어요. 조짐은 보였는데 이 남성분이 그냥 자기보다 어리고 예쁘장하게 생겼고 자기는 아이가 있는데도 아이를 수용해준다라고 하니까 이 남성분께서는 몇 가지 조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조짐이란 뭐냐? 아, 오빠 나 다리가 너무 아파. 우리 저기 잠깐 들어갔다 오자. 명품 샵을 그리고 신발을 골라요. 몇백만 원짜리 운동화를 골라요. 남자가 창피하잖아요. 아유, 얘는 또 사줘요. 오빠 나 목이 너무 말라. 아, 그래. 물 어떤 거 마실까? 오빠 나 에비앙아니 못 마시는 거 알잖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연애하는 과정에 남자가 다 충족을 시켜줘.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싸! 얘다. 그쵸. 결혼을 했어요. 저희가 보여지는 시선에서는 어휴, 위험한데. 아, 아닌가? 왜냐면 저희가 남녀 관계를 제대로 모르니까 솔직히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괜찮을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빠가 어제 때렸어요. 경찰 불렀어요. 그런 전화를 왜 결혼정보회사에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왜 알리는 거죠? 계속 알려요. 오빠한테 어제 맞았어요. 오빠가 드디어 물건을 때려 부시기 시작했어요. 저 어제 경찰 출동했잖아요. 저 이번에 또 경찰 또 불렀어요를 저희한테 자꾸 알려요. 증거 남기기. 우리한테. 나 맞았잖아. 나 폭행 당했잖아. 경찰 왔었잖아. 나 아무 죄 없잖아.를 저희한테 남겨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많이 챙길 수가 있거든요. 정말 선수였. 본인이 이만큼 채워놨어. 다 흡족해. 근데 사람을 보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동안 나는 살게끔 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의 돈을 좀 갖고 오면 난 살 수 있을 것. 증거를 저희한테 계속 흘려요. 우리는 증인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이혼을 했어요. 돈을 많이 챙겼어요. 오빠랑 살면서 다이아 반지도 많이 받고 비싼 목걸이도 많이 받고 명품백 많이 받고 돈을 가득 챙겨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혼 정리 딱 되고 돈 받고 끝내고 저희 시장으로 또 들어왔어요. 저 이번에 진짜 좀 착한 사람 좀 만나보려고요. 가입 불가죠.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을 받으면요. 저희는 이거는 신고가 들어가요. 해줄 수가 없어요. 되게 오래전 얘기기는 해요. 10년 전 얘기라고나 하나? 옛날에는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고 많이 봐왔었고 사례가 있고 이러면서 남성분들이 나 이럴 거면은 결혼 안 해. 옛날보다 좀 중요하게 보는 기준점, 포인트가 바뀐 거라고 봐야겠네요. 포인트가 바뀌었다라기보다 그들이 많이 깨우쳤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러니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한국에 있는 여성분과 결혼을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혼하고 5년을 산 순간 내 자산의 반을 빼앗기니 안 하죠. 결혼은 편안한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대부분 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는 싫어. 나는 딩크야. 애기 안 날 거야. 몸매 망가지잖아. 오빠, 육아도 같게 해야 돼. 그러면서 본인은 낮에 하루 종일 해서 힘은 들죠. 근데 퇴근하고 오는 남편한테 나 이제 힘드니까 오빠가 해. 오빠 밖에서 놀고 오지 않았거든요. 독박 육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본인이 너무 힘들었어. 나만 독박 육아 했잖아. 이번 주는 내가 나가서 놀다 올게. 자꾸만 본인 걸 너무 챙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이런 시장을 자꾸 피해서 하는 게 있다라면 그들은 외국 시장, 경제적인 부분도 괜찮고 문화적인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도 한국 여성분보다 훨씬 더 괜찮고, 그들이 선택한 거는 그래서 일본 시장.